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듯 매서운 눈보라가 낡은 초가집들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뼈를 애는 듯한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날 밤 서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은 또다시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벌써 6번째 쫓겨나는 길이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에는 체념 섞인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 머물렀던 집의 안주인은 서화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계집종 주제에 어찌 저리 고운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필시 사내를 홀리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기 전에. 서화는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외모가 언제나 화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품위는 그녀가 평범한 상민의 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안주인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치마저고리 한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비녀, 그리고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이 눈에 밟혀먹지 못하고 모아둔 마른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맏딸로 부모님을 여인 후 어린 5 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서화는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언니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 무서워. 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 때마다 서화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 동생들만은 굶지 않게 해주소서. 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그 아이들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며칠 후, 서화는 안동 인근의 중림서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들이 모인 곳이니 다른 양반댁과는 다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원의 문턱은 높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맑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원의 살림을 도맡은 중년의 관리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총명하군. 대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서화가 들어간 안채에는 50대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경멸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새로 일하러 온 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서하라 하옵니다. 마님. 서하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여느 집과 다르다. 큰아들이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으니 집안이 늘 조용해야 한다. 특히 내 아들 이현이 서재에 있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느냐? 예, 마님.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게 서화는 중림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화가 마당의 마른 잎들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맑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현 도령이었습니다. 그대의 수고가 많구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인사에 서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는가? 서하라 하옵니다. 서화. 글과 그림이라는 뜻인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 나는 이현이라고 하네. 이현은 서화를 향해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불순함도
다른 도령들에게서 느껴지던 음흉함도 없었습니다.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고 이현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 도련님, 저 같은 미천한 종에 송구합니다. 종이라고 하여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한 것이다. 이현의 말에 서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다르십니다. 그대의 말씨나 몸가짐을 보니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듯한데 혹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현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하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괜찮다. 묻지 않으마. 다만 혹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내게 말해주길 바란다.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이 되어주고 싶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서하는 그의 말을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이해했습니다. 서화, 너는 혹시 그를 아는 것이? 아, 아닙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배움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는 법이다. 도련님,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서하는 이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의 그림자 속에서 대부인의 눈빛이 날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대부인은 서재 근처를 청소하던 서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화야. 요즘 내 아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구나. 그저 도련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어 답을 올렸을 뿐입니다. 계집종 주제에 그 대답이 참으로 똑똑하더군. 혹 내 아들을 홀려 신분 상승이라도 꾀하려는 것이냐? 마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끄럽다. 내년에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바로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이현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화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해라니. 내가 전연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짐작이 맞았구나. 결국 7번째 쫓겨남이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이현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서화, 가지 마라.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느냐. 내가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안 됩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의가 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서하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이현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너는 보통 계집종이 아니지. 서하는 모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다. 내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서화라는 사람이 중요할 뿐이다. 그 순간 서하의 마음속에서 굳게 걸어 잠갔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과 외로움을 토해내듯 흐느꼈습니다. 이현은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하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분수를 잊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서하는 그대로 뒤돌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화가 떠난 후 이현은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는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아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만 있거라. 그런 천한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야 되겠느냐? 이현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서화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수소문하던 중 한 노파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시 남당고시 집안 이야기하는 거 아니오? 그 집안 맞손녀가 서하라고 했는데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 나고 할아비가 손자만 거두고 손녀들은 내쳤다는 딱한 사연이 있었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소. 이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양반가의 교수였으며 어린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던 이현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도련님, 저는 대부인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채에서 서화를 만난 대부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화의 정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당고시 집안의 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구나.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할아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놓아 내 동생들을 갈라놓고 관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동생들이 볼모로 잡힌 서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화는 이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십시오. 이현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분노했지만 서화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이현은 장터 근처 허름한 초가집에서 서화의 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둘째인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 댁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당에 있는 본가로 직접 가셨어요. 용서를 빌러. 이현은 말을 채찍질하여 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남당고 씨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매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니신데 감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가? 저는 중림서원 이진사의 아들 이현이라 합니다. 어르신, 혈육을 이리 내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옵니까? 이 사람, 서한왕자는 제게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과 그 동생들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저와의 혼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인 이현의 당당한 태도에 완고하던 노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해 봄, 중림서원 앞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현과 서화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고 5 동생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서화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봄꽃처럼 그녀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이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듯 매서운 눈보라가 낡은 초가집들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뼈를 애는 듯한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날 밤 서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은 또다시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벌써 6번째 쫓겨나는 길이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에는 체념 섞인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 머물렀던 집의 안주인은 서화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계집종 주제에 어찌 저리 고운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필시 사내를 홀리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기 전에
서한은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외모가 언제나 화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품위는 그녀가 평범한 상민의 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안주인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치마저고리 한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비녀, 그리고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이 눈에 밟혀 먹지 못하고 모아둔 마른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맏딸로 부모님을 여인 후 어린 5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서한은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언니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 무서워. 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 때마다 서하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 동생들만은 굶지 않게 해주소서. 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그 아이들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며칠 후, 서하는 안동 인근의 중림서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들이 모인 곳이니 다른 양반댁과는 다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원의 문턱은 높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맑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원의 살림을 도맡은 중년의 관리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총명하군. 대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서하가 들어간 안채에는 50대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경멸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새로 일하러 온 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서하라 하옵니다. 마님. 서하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여느 집과 다르다. 큰아들이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으니 집안이 늘 조용해야 한다. 특히 내 아들 이현이 서재에 있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느냐? 예, 마님.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게 서하는 중림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하가 마당의 마른 잎들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맑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현 도령이었습니다. 그대의 수고가 많구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인사에 서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는가? 서하라 하옵니다. 서화. 글과 그림이라는 뜻인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 나는 이현이라고 하네? 이현은 서하를 향해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불순함도 다른 도령들에게서 느껴지던 음흉함도 없었습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고 이현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미천한 종에 송구합니다. 종이라고 하여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한 것이다. 이현의 말에 서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다르십니다. 그대의 말씨나 몸가짐을 보니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듯한데. 혹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현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하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괜찮다. 묻지 않으마. 다만, 혹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내게 말해주길 바란다.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이 되어주고 싶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서하는 그의 말을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이해했습니다. 서화, 너는 혹시 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배움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는 법이다. 도련님,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서하는 이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의 그림자 속에서 대부인의 눈빛이 날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대부인은 서재 근처를 청소하던 서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화야. 요즘 내 아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구나. 도련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어 답을 올렸을 뿐입니다. 계집종 주제에 그 대답이 참으로 똑똑하더군. 혹 내 아들을 홀려 신분 상승이라도 꾀하려는 것이냐? 마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끄럽다. 내년에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바로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이현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화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해라니. 내가 전연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짐작이 맞았구나. 결국 7번째 쫓겨남이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이현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서화, 가지 마라.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느냐? 내가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안 됩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의가 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서하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이현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너는 보통 계집종이 아니지? 서하는 모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다. 내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서화라는 사람이 중요할 뿐이다. 그 순간 서하의 마음속에서 굳게 걸어 잠갔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과 외로움을 토해내듯 흐느꼈습니다. 이현은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하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분수를 잊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서하는 그대로 뒤돌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하가 떠난 후, 이현은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는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화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만 있거라. 그런 천한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야 되겠느냐? 이현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서하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수소문하던 중 한 노파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시 남당고시 집안 이야기하는 거 아니오? 그 집안 맞손녀가 서하라고 했는데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 나고 할아비가 손자만 거두고 손녀들은 내쳤다는 딱한 사연이 있었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소.
이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양반가의 규수였으며 어린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던 이현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도련님, 저는 대부인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채에서 서화를 만난 대부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화의 정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당곳이 집안의 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구나.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할아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놓아 내 동생들을 갈라놓고 관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동생들이 볼모로 잡힌 서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화는 이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십시오. 이현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분노했지만 서화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이현은 장터 근처 허름한 초가집에서 서화의 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둘째인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 댁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당에 있는 본가로 직접 가셨어요. 용서를 빌러. 이현은 말을 채찍질하여 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남당고 씨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매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니신데 감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가? 저는 중림서원 이진사의 아들 이현이라 합니다. 어르신, 혈육을 이리 내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옵니까? 이 사람, 서한왕자는 제게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과 그 동생들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저와의 혼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인 이현의 당당한 태도에 완고하던 노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해 봄, 중림서원 앞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현과 서화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고 5 동생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서화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봄꽃처럼 그녀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이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듯 매서운 눈보라가 낡은 초가집들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뼈를 애는 듯한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날 밤 서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은 또다시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벌써 6번째 쫓겨나는 길이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에는 체념 섞인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 머물렀던 집의 안주인은 서화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계집종 주제에 어찌 저리 고운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필시 사내를 홀리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의 요사스러운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기 전에. 서화는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외모가 언제나 화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품위는 그녀가 평범한 상민의 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안주인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치마저고리 한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비녀, 그리고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이 눈에 밟혀먹지 못하고 모아둔 마른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맏딸로
부모님을 여인 후 어린 5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서화는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언니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 무서워. 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 때마다 서화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 동생들만은 굶지 않게 해주소서. 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그 아이들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며칠 후, 서화는 안동 인근의 중림서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들이 모인 곳이니 다른 양반댁과는 다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원의 문턱은 높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맑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원의 살림을 도맡은 중년의 관리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총명하군. 대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서화가 들어간 안채에는 50대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경멸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새로 일하러 온 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서하라 하옵니다. 마님. 서하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여느 집과 다르다. 큰아들이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으니 집안이 늘 조용해야 한다. 특히 내 아들 이현이 서재에 있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느냐? 예, 마님.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렇게 서화는 중림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화가 마당에 마른 잎들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맑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현 도령이었습니다. 그대의 수고가 많구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인사에 서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는가? 서하라 하옵니다. 서화. 글과 그림이라는 뜻인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 나는 이현이라고 하네? 이현은 서화를 향해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불순함도 다른 도령들에게서 느껴지던 음흉함도 없었습니다.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고 이현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도련님, 저 같은 미천한 종에게 송구합니다. 종이라고 하여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한 것이다. 이현의 말에 서화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다르십니다. 그대의 말씨나 몸가짐을 보니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듯한데. 혹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현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화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괜찮다. 묻지 않으마. 다만 혹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내게 말해주길 바란다.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이 되어주고 싶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서화는 그의 말을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이해했습니다. 서화, 너는 혹시 그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배움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는 법이다.
도련님,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서화는 이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의 그림자 속에서 대부인의 눈빛이 날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대부인은 서재 근처를 청소하던 서화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화야. 요즘 내 아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구나. 그저 도련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어 답을 올렸을 뿐입니다. 계집종 주제에 그 대답이 참으로 똑똑하더군. 혹 내 아들을 홀려 신분 상승이라도 꾀하려는 것이냐? 마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끄럽다. 내년에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바로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이현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화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해라니. 내가 전연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짐작이 맞았구나. 결국 7번째 쫓겨남이었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이현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서화, 가지 마라.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느냐. 내가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안 됩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의가 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서화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이현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너는 보통 계집종이 아니지. 서화는 모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다. 내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서화라는 사람이 중요할 뿐이다. 그 순간 서화의 마음속에서 굳게 걸어 잠갔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과 외로움을 토해내듯 흐느꼈습니다. 이현은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화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분수를 잊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서화는 그대로 뒤돌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화가 떠난 후, 이현은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는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화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만 있거라. 그런 천한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야 되겠느냐? 이현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서화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수소문하던 중 한 노파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시 남당고시 집안 이야기하는 거 아니오? 그 집안 맞손녀가 서하라고 했는데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나고 할아비가 손자만 거두고 손녀들은 내쳤다는 딱한 사연이 있었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소. 이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양반가의 교수였으며 어린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던 이현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도련님, 저는 대부인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채에서 서화를 만난 대부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화의 정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당고시 집안의 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구나.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할아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놓아 내 동생들을 갈라놓고 관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동생들이 볼모로 잡힌 서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한은 이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십시오. 이현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분노했지만 서한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이현은 장터 근처 허름한 초가집에서 서화의 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둘째인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 댁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당에 있는 본가로 직접 가셨어요. 용서를 빌러. 이현은 말을 채찍질하여 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남당고 씨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매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네 신대 감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가? 저는 중림서원 이진사의 아들 이현이라 합니다. 어르신, 혈육을 이리 내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옵니까? 이 사람, 서한왕자는 제게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과 그 동생들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저와의 혼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인 이현의 당당한 태도에 완고하던 노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해 봄, 중림서원 앞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현과 서한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고 5 동생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서화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봄꽃처럼 그녀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이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듯 매서운 눈보라가 낡은 초가집들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뼈를 애는 듯한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날 밤 서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은 또다시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벌써 6번째 쫓겨나는 길이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에는 체념 섞인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 머물렀던 집의 안주인은 서화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계집종 주제에 어찌 저리 고운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필시 사내를 홀리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의 요사스러운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기 전에. 서한은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외모가 언제나 화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품위는 그녀가 평범한 상민의 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안주인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치마저고리 한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비녀, 그리고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이 눈에 밟혀먹지 못하고 모아둔 마른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맏딸로 부모님을 여인 후 어린 5 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서화는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언니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 무서워. 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 때마다 서화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 동생들만은 굶지 않게 해주소서. 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그 아이들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며칠 후, 서화는 안동 인근의 중림서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들이 모인 곳이니
다른 양반댁과는 다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원의 문턱은 높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맑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원의 살림을 도맡은 중년의 관리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총명하군. 대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서화가 들어간 안채에는 50대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경멸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새로 일하러 온 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서하라 하옵니다. 마님. 서하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여느 집과 다르다. 큰아들이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으니 집안이 늘 조용해야 한다. 특히 내 아들 이현이 서재에 있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겠느냐? 예, 마님.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게 서화는 중림서원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화가 마당에 마른 잎들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맑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젊은 선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현 도령이었습니다. 그대의 수고가 많구나.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인사에 서화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도련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는가? 서하라 하옵니다. 서화. 글과 그림이라는 뜻인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군. 나는 이현이라고 하네? 이현은 서화를 향해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불순함도 다른 도령들에게서 느껴지던 음흉함도 없었습니다.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고 이현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 도련님, 저 같은 미천한 종에게 송구합니다. 종이라고 하여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한 것이다. 이현의 말에 서화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다르십니다. 그대의 말씨나 몸가짐을 보니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듯한데. 혹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현의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서화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계집종일 뿐입니다. 괜찮다. 묻지 않으마. 다만, 혹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내게 말해주길 바란다.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이 되어주고 싶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은 서재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서화는 그의 말을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이해했습니다. 서화, 너는 혹시 그를 아는 것이? 아, 아닙니다. 어찌 제가 감히...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배움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는 법이다. 도련님, 분에 넘치는 말씀이십니다. 서화는 이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의 그림자 속에서 대부인의 눈빛이 날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대부인은 서재 근처를 청소하던 서화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화야. 요즘 내 아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구나. 그저 도련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어 답을 올렸을 뿐입니다. 계집종 주제에 그 대답이 참으로 똑똑하더군. 혹 내 아들을 홀려 신분 상승이라도 꾀하려는 것이냐? 마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끄럽다.
내년에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바로 그때 대화를 듣고 있던 이현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아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해라니. 내가 전현을 두둔하는 것을 보니 내 짐작이 맞았구나. 결국 7번째 쫓겨남이었습니다. 서하는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가 짐을 꾸렸습니다. 이현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서아, 가지 마라.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느냐. 내가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안 됩니다. 도련님.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의가 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서하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이현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너는 보통 계집종이 아니지. 서하는 모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숨을 멈췄습니다. 네가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다. 내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서아라는 사람이 중요할 뿐이다. 그 순간 서하의 마음속에서 굳게 걸어 잠갔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름과 외로움을 토해내듯 흐느꼈습니다. 이현은 따뜻한 품으로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하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잠시 분수를 잊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련님. 서하는 그대로 뒤돌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하가 떠난 후, 이현은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에는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아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만 있거라. 그런 천한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야 되겠느냐? 이현은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서하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을 수소문하던 중 한 노파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혹시 남당고시 집안 이야기하는 거 아니오? 그 집안 맞손녀가 서하라고 했는데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 나고 할아비가 손자만 거두고 손녀들은 내쳤다는 딱한 사연이 있었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소. 이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양반가의 교수였으며 어린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찾던 이현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도련님, 저는 대부인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채에서 서하를 만난 대부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하의 정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당고시 집안의 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구나. 당장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할아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놓아 내 동생들을 갈라놓고 관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동생들이 볼모로 잡힌 서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서하는 이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저를 잊고 행복하십시오. 이현은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분노했지만 서하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이현은 장터 근처 허름한 초가집에서 서하의 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둘째인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 댁에서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당에 있는 본가로 직접 가셨어요.
용서를 빌러. 이현은 말을 채찍질하여 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남당 고씨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매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니신데 감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가? 저는 중림서원 이진사의 아들 이현이라 합니다. 어르신, 혈육을 이리 내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옵니까? 이 사람, 서한왕자는 제게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과 그 동생들까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저와의 혼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인 이현의 당당한 태도에 완고하던 노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해 봄, 중림서원 앞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현과 서한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었고 5 동생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서화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봄꽃처럼 그녀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이 때는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듯 매서운 눈보라가 낡은 초가집들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뼈를 애는 듯한 한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날 밤 서화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은 또다시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만 벌써 6번째 쫓겨나는 길이었기에 그녀의 손놀림에는 체념 섞인 익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불과 보름 남짓 머물렀던 집의 안주인은 서화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천한 것. 계집종 주제에 어찌 저리 고운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필시 사내를 홀리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년의 요사스러운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기 전에. 서화는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다른 외모가 언제나 화근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 호수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입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품위는 그녀가 평범한 상민의 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집을 가든 안주인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치마저고리 한 벌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비녀, 그리고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이 눈에 밟혀 먹지 못하고 모아둔 마른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맏딸로 부모님을 여인 후 어린 5 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서화는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배고파. 오늘은 맛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언니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 무서워. 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 때마다 서화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멈춰 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제 동생들만은 굶지 않게 해주소서. 이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그 아이들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며칠 후, 서화는 안동 인근의 중림서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선비들이 모인 곳이니 다른 양반댁과는 다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녀는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원의 문턱은 높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맑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원의 살림을 도맡은 중년의 관리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이 총명하군. 대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서화가 들어간 안채에는 50대로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대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경멸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새로 일하러 온 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서하라 하옵니다. 마님. 서하라. 좋은 이름이구나. 우리 집은 여느 집과 다르다.
큰아들이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고 있으니 집안이 늘 조용해야 한다. 특히 내 아들 이현이 서재에 있을 때는 절대 가까이